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사망한 1976년부터 1997년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중국을 통치하며 중국의 권력 정점에 있었던 중국의 제2대 황제 같은 존재였다. 선부론, 흥묘백묘론 등을 주장하며 중국의 개혁 개방을 주도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1979년) 미국을 방문해 지미 카터 대통령을 만나는 등 미국과의 냉전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유엔 안보리의 구성원이었던 대만을 내쫓아버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정식적인 합법정부로 인정받게끔 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영국으로부터 홍콩의 방한을 성사시켜 만방에 중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이처럼 중국의 현재를 만든 인물이기에 중국인들에게는 마오쩌둥과 함께 추앙받는 지도자가 바로 덩샤오핑인 것이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이 권력의 중심에 있던 시절 문화대혁명으로 실각해 시골로 하방당했는데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홍위병에게 쫓기던 덩샤오핑의 아들 덩푸팡은 추락사고로 장애인이 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1976년 9월 마오쩌둥이 죽자 덩샤오핑은 정치 원로와 자신의 세력을 토대로 다시 당과 국가를 장악하고 마오쩌둥의 권위를 팔아 정치에 개입한 사인방을 숙청하고 권좌에 올라 권력을 공고히 하게 된다. 중국 최고 권력자가 된 덩샤오핑은 국가 발전을 위해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나 공산당의 보수적인 권력 집단에서 개혁 개방 정책을 찬성하지 않았기에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실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당시 덩샤오핑의 최측근이 2명이 있었는데 자오찌양과 후야오방이었다.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은 적극적인 개혁 개방파였다. 덩샤오핑은 1984년 다케시타 노부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두 사람을 표현한 말에서 그들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엿볼 수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후야오방과 자오찌양이 있는 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들 사이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후야오방은 개혁개방파이면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 지배가 아닌 중국의 민주화를 꿈꾸고 있었다. 특히 후야오방은 덩샤오핑이 발탁해 당 총서기가 되었는데 관료주의 특권과 부패에 반대하고 언론과 집회 결사 자유를 허용하는 등 민주주의 노선을 과감하게 수용한다. 당연히 공산당 보수 원로단은 강하게 반발했다. 덩샤오핑 역시 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 경제의 발전을 꿈꿔왔지만 중국이 민주화, 자유화되면 혼란만이 가중될 뿐이기에 민주화, 자유화는 전혀 바라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후야오방이 1986년, 1987년에 발생했던 학생 시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그들 편에 서자 덩샤오핑은 후야오방을 내치기 시작했다.
결국 후야오방은 1987년 당 총서기직에서 밀려나고 권력의 이너서클에서 배제된다. 그리고 후야오방은 1989년 4월 15일 지병으로 사망하게 되는데, 민주화 선각자로 대변되었던 후야오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인민들과 학생들이 후야오방을 추모하기 위해 천안문 광장에 대규모로 집결했다. 초기에는 후야오방을 추모하는 성격의 군중들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후야오방의 당 총서기직 해임 이유를 공개하고 그의 명예회복을 위한 복권을 주장하는 시위로 발전되어 갔다. 공교롭게도 덩샤오핑의 또 다른 신복인 자오쯔양도 애국적 행동, 애국적 민주화 운동이라는 발언을 하며 시위대를 두둔한다. 이에 분노한 덩샤오핑은 자오쯔양 또한 제거해버린다. 한편 천안문 광장의 시위대를 강경 진압할 것을 주장한 리펑 총리와 상하이시 당서기였던 장쩌민의 의견이 수용되어 (1989년 5월 20일) 베이징 일대에 계엄령이 선포되고 6월 4일 무력 진압 결과 시위대는 초토화된다. 이에 자연스레 장쩌민 상하이시 당서기가 공산당의 실력자로 떠오르게 된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1992년에 장쩌민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하고 건자에서 물러난다. 하지만 덩샤오핑은 장쩌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면서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후진타오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를 장쩌민의 후임 국가주석으로 확정하는 것이었다. 당시 후진타오는 티베트 자치구 당서기였는데 티벳의 반중국 시위를 발빠르게 유혈 진압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후진타오는 1992년에 이미 중국 국가주석으로 낙점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이를 장쩌민이 수락하며 이처럼 덩샤오핑과 장쩌민 간의 합의로 권력 승계는 완료된다. 그리고 1992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국가주석 시대가 펼쳐진다.